마음이 아플 때랑 몸이 아플 때를 똑같이 느낀대요. 이건 제가 본 드라마 주인공의 한 대사입니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을 해요. 왜냐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요. 감정은요,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몸을 진짜로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깊은 무서운 병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한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 마음속에서 꺼낸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세요? 별일 없어도 자꾸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지치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고 가슴이 뭔가 답답하고 속이 막힌 느낌이 들면서 근데 병원에 가보면 이상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제가 예민한가 봐요. 기분 탓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내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 SOS일 수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지라고 해서 5가지 감정이 오장육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슬픔은 폐를 약화시키며 두려움은 신을 상하게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비가 무너지고 예를 들어 화를 계속 참기만 하면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지만 요즘은 서양 의학에서도 psychosomatic disorder라는 감정이 몸의 질환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적극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감정은 신체에 명확한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코티졸이 과다 분비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며 편도체는 위험 상황으로 착각을 해서 온몸을 경직시키고 만성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힘들다가 아니에요. 몸이 이미 병의 회로에 들어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실 저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괜찮아야만 한다고 믿고 싶었겠죠. 사실 남들 앞에서 징징대거나 힘든 내색을 한다는 건 저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저를 45년 이상을 훈련시켜 왔고, 누구에게 제 실패담이나 힘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18년 동안 함께 모은 돈을 아무 상의도 없이 주식으로 다 날려버렸을 때도 저는 또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고 좋은 아빠이기도 했고 믿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만 삼키는 용서는 존재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요. 터뜨려야 할 때 참기만 하면 결국 어느 날 그 트리거 포인트에서 모든 게 터져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5년 동안을 참았고 그 사이 섬유 근육통, 3차 신경통을 거치며 겉으로는 그걸 침으로 약으로 극복하곤 했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였죠. 근데 사실은 육체가 아니라 제 안에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이 제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몰래 제가 한국에 간 몇 달 사이에 우리 집이 제2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었고 그 외에도 알게 된 수많은 빚.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심장 시술을 받게 되었고요. 이쯤에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은요, 처음엔 증상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시간에 따라 질환으로 그리고 병으로 깊어집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를 단계별로 분류하고 설명하죠. 소화기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위장의 운동성과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자주 체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위 배출 기능이 떨어지는 위무력증으로 발전하고 결국 위 점막에서 약해지면서 만성 위염이 생깁니다. 이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조직 손상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간담 도계를 보면 분노를 억누르거나 감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간 기능에 영향을 주어 담즙 흐름이 정체되고 지방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 상태가 악화되면 만성 간염이나 간 섬유화로 진행되며 간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받게 됩니다. 결국 면역계의 변형이나 유전자 손상 등이 축적되면서 간암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폐호흡기계를 보면 슬픔이나 감정 억압이 장기화되면 폐의 기능이 약해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만성 피로와 함께 자주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폐기의 순환을 방해하고 기침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지와 폐 조직에 염증이 축적되면 유전자 변형이나 세포 이상을 통해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는 더욱더 정말 진지하죠. 분노, 억울함, 불안 같은 감정들이 계속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로 인해 심장이 비대해지거나 부정맥이 나타나며 점차 심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내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한의학도 마찬가지예요. 병의 깊이와 지속된 시간, 치료 전략, 회복 단계로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결국 이 병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제대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책을 쓰며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몇 개월간 내 마음을 정리하고 꺼내놓고 비로소 제 병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슬픔은 폐기를 상하게 합니다. 그 깊은 슬픔은 숨을 얕하게 만들고 기운을 빠지게 하며 면역력까지 낮춥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병원에 가면 수치로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외로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치료는 몸과 마음이 함께 해야지만 합니다. 저는 치료를 할 때 항상 반드시 묻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감정적으로는 어떠셨어요? 몸만 치료해선 진짜 회복이 오질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죠. 하지만 작은 생각의 전환, 따뜻한 말 한마디, 내 감정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 말은요, 그냥 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치유의 시간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몸이 지치고 몸은 아픈데 검진을 하면 멀쩡하고 마음이 왠지 모르게 흔들린다면 그건 단지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꼭 상담 받아보시고 몸도 돌보시되 마음도 함께 돌보세요.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을 드시거나 치료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단지 몸만 고치는 의학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의학이고 마음이 병이 된 자리에서 다시 숨을 넣는 의학입니다. 저는 그걸 제 몸으로 겪었고 지금도 환자들에게 함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와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